2022년 주목해야 할 테마 중 디파이 2.0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1년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디파이 2.0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프로젝트는 위스테리아 스왑인데요. 위스테리아 스왑은 블록필드라는 회사가 개발 서비스 중인 디파이 2.0 프로젝트입니다. 블록필드는 블록체인 노드 운영, 개발 활동 등과 같은 레퍼런스가 다양한데요. 스팀 블록체인의 위트니스, 리전 블록체인 제너시스의 밸리데이터, 그리고 블러드 블록체인의 위트니스입니다. 또 로비니아 스왑이라는 디파이 1.0 서비스를 8월부터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른 디파이 서비스처럼 익명이 아니라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드 파밍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검증된 컨트랙트를 이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신뢰가 가는 디파이 2.0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스테리아 스왑 서비스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일드 파밍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디파이 2.0 모델이라는 점을 첫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가지 소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디플레이션 모델을 갖추고 있는데요. 트레저리 펀드, 크로스 체인 브릿지, IFO, 거래 수수료, 퍼포먼스 피, 출금 수수료를 통해서 바이백 소각을 합니다. WST 가격이 1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트레저리 펀드 또는 펀드 수익을 이용해서 WST 토큰을 바이백 소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블록체인 브릿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브릿지 수수료 수익 중 일부를 WST 바이백 소각에 사용합니다. 또 위스테리아가 여러 프로젝트의 IFO를 지원하고 토큰 세일에 사용된 WST 토큰은 모두 소각됩니다. 거기다가 WST 토큰을 전송하거나 판매, 구매 등 모든 트랜잭션마다 0.2%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100% 자동 소각됩니다. 그리고 WST 토큰 스테이킹을 통해 얻은 수익의 2%는 언스테이킹 수수료로 발생하고 100% 소각됩니다. 스테이킹한 WST를 3일 이내에 언스테이킹하는 경우에는 최대 2%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100% 소각됩니다. 그리고 높은 APY가 기대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실시간 오토 컴파운드 팜 시스템을 사용해서 실시간 복리 효과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콜 옵션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판매 수량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콜 옵션으로 구매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충분한 수요만 뒷받침된다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스테리아 측의 설명입니다. 트레저리 펀드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자면 다른 디파이 2.0 모델과는 다르게 1WST는 1달러를 보장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1달러 이하로 하락했을 때 소각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크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달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펀드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펀드를 구성하기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와 같은 메이저 코인으로 펀드를 구성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스테리아 스왑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위스테리아 스왑에서는 유동성 공급에 따른 비영구적 손실 리스크가 감소됩니다. 사용자는 LP를 보유하지 않고 WST 토큰만 보유하기 때문에 비영구적 손실 리스크는 LP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갖게 되는 거죠. 또 유동성 공급을 프로토콜이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디파이 1.0에서는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만 위스테리아 스왑에서는 인센티브가 모두 WST 홀더에게 할당되기 때문에 높은 스테이킹 보상 비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디파이 1.0의 일드 파밍 시스템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디파이 2.0 시스템에 비해서 쉽고 복잡한 기능은 없습니다. 1일 토큰 발행량을 확인할 수 있고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지속적으로 토큰이 발행되는 디파이 모델에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없는 서비스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블록필드는 얘기하는데요. 인플레이션 문제로 많은 디파이 1.0 서비스가 종료됐고 디파이 2.0은 아직 초기임에도 이미 여러 서비스가 중단되었다는 점, 그리고 대표적인 디파이 2.0 프로젝트인 올림푸스 다오 역시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위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서비스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위스테리아 스왑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비스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소각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점이 돋보이는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